맺었다. 바로 이것이 이번 토요일 날의 주제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자, 우리 목사님들 빨리 다 들어오시죠. 빨리 다 들어오시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그 다음에 우리의 주장,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G2국가, 이재명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아따 또 새벽부터 또 오시려고 나라가 위험해지긴 위험해지셨네. 우리 장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 안 왔나 아직? 전준환 목사 오셨습니다. 빨리 오셔. 빨리 오셔.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저는 한마디만 하고 이제 물러날 텐데, 장일 목사님. 네네. 어떻게 나라가 북한의 연방제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그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하, 참이 큰일 났어. 그 지금 아주 그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1만 10만이 좀 넘었고, 그 다음에 조선족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95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홍콩이 그때 막 중국한테 뭐 노란 우산도 피고 불액 시위했잖아. 불액 시위 세 달 했죠. 예. 다 먹혀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인구가 800만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중국에서 글로 넘어가게 350만이 더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엉망이 되고, 이 홍콩이 그렇게 잘 살던 나라인데 길거리에 매춘녀가 깔렸대요. 그런데요. 예.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도망갔죠. 캐나다로 도망가서 캐나다가 지금 부자가 돼버렸어. 그래. 캐나다가 부자가 됐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잠이 안 오니까 오늘 8시부터 8시 내가 한 15분 정도 되니까 벌써 나오시더라고.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헐레벌떡 왔어요. 전준환 목사님 또 나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나라가 저 북한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어때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장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중국이 홍콩을 먹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한국을 북한하고 같이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만까지 아예 중국이 그렇게 계획을 짜고 뒤에서 다 모든 뭐 선거 공작에서부터 했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총 마무리하고 이제 그동안에 지방 순회를 한 달을 했는데, 이번에가 이제 그 지난 토요일보다가 최소한 배 이상이 모여야 되거든. 모여서 3배라고 하시더니 3배 3,500만 원 와야 돼요. 3,500만 원. 그럴 사람 다 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밥 먹고 올 테니까 자 이제 둘이서 하여튼 간에 이 국민들을 깨우쳐야 돼요. 아직도 이승만의 건국정신이 원체 뛰어나서 60%가 우파요. 이재명 세력은 40%밖에 안 돼. 요즘에 최근에 한 2주인가? 그때 그 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좌파는 3%가 들었어요. 내가 좌파다 그런 사람이. 근데 나는 우파다 그런 사람이 작년보다 7%가 들었어요. 아따야 더 많이 늘었네. 사회연구소에서. 자, 그러면 둘이서 오손도손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붙어요. 오늘 전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제가 이 오늘 그 목사님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내가 방송 다 들을 테니까. 알았어요. 바로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겁니까? 네네. 전 목사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 전준환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전준환 목사입니다. 성찬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찬절이 아니고 성탄절. 네. 지금 잠이 들 깨서 입이 잘 안 돌아가죠. 네. 저도 아침에 갑자기 연락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고, 내일 우리가 정말 전 국민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와서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난 옆에서 볼 때 전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게 원고 하나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분의 머리가 커서 용량이 큰가. 네. 원고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도 그렇게 쫙 꿰어나가는데, 이따금씩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원고를 갖고도 헤매는데. 어저께요. 네. 정광호 목사님이 그 자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네. 또 중학교 때까지 통신표 네. 그걸 띄워주더라고요. 그걸. 네, 근데 네. 보통 그 쭉 보니까요. 그 전 목사님이 정말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겠지. 네. 예. 여하튼 공부를 못했어. 예. 통신표상으로 보면.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전 목사님의 그 대단하잖아요. 예. 이런 그 알고 이제 지식의 용량. 예. 그리고 원고 하나도 없이. 그런데 또 기억력이 아주 대단해요. 이 전 목사님은. 예.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 그런 모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어. 근데 저는 요즘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번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고 전 보고, 정광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 윤석열 그때 그 문재인이가 이렇게 핍박을 할 때 예. 저분이 대통령이다. 네. 그 제일 먼저 외쳤잖아요, 광화문에. 그때 박근혜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 탄핵된 거에 대해서 항의하러 왔던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가서 보면 그분이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한동훈이 네. 막 국민들이 열광할 때 저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어? 목사님은? 나는 이제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네. 대통령감이다. 네. 그때는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때는. 네.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네. 아마 그때가 제가 네. 약간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몰랐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 한동훈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솔직히 전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전 목사님 한동훈이를 그렇게 까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그 대구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람 많이 모였거든요. 대구에 그 인터블 호텔인가 거기에서 모였을 때 그 복도로 이렇게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한동훈이 욕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저 목사님은 딱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내놓고 이렇게 보면 굉장한 예지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왜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했냐면, 어저께 내가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이렇게 쭉 앉아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얼핏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 대통령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이 탄핵 뭐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뭐 우리가 알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가 바로 광명이 찾아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가장 어둠의 세력들이 다 지금 드러났거든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저분이 대통령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 연설했던 내용을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그 세계가 말이죠. 그 이 중국에 의해서 삼켜진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보면은 그 이 경제 종속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경제 종속국. 근데 우리가 알듯이 중국에 의해서 홍콩이 점령이 되니까 홍콩이 지금 자유고 뭐고 다 무너졌잖아요. 네. 목사님 혹시 좀 다른 거 준비한 거 있어요? 다른 나라? 라오스 같은 데도 그 거기가 중국 경제 종속이 돼서 1:1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나라의 모든 프로젝트나 모든 것들이 중국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예속이 된 거죠. 뭐 파키스탄 같은 데는 중국의 그 채무가 약 266억이니까 35조 6,4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거죠. 앙고라 같은 데도 뭐 28조 1,100억 정도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아시아 쪽에 다 중국이 지금 정복을 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 쪽도 그렇고, 네.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네, 아프리카. 아주 나라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중국이 이제 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다가 이렇게 돈을 빌려줘요. 네. 돈을. 얼마를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는,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뭐 옛날 고리채라고 들어봤어요? 그렇죠. 고리업체. 고리업체. 네, 고리. 그런 말하자면은 역할을 이 지금 하고 중국 있죠. 정부가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고리채에 뜯는 것처럼 네. 그 나라들을 갖다가 모든 경제의 권한을 중국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경제에 예속돼 가지고 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고리채를 빌려 쓰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이렇게 잘 살아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원조도 그렇죠. 해주고, 미국이 들어가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도와주고. 네. 근데 중국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무슨 경제적인 관계를 딱 맺으면 당장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 청도, 예. 자 거기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롯데 그 잠실 롯데 그런 시설을 거기다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완전히 다 그냥 폐허가 되고 온 동네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교회 또 저기 기업들도 다 망가져 가지고 중국 들어갔다가 망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딱 뺏어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 윤리도 없고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그 나라들을 착취하고 네. 이런 일을 이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대만을 쟤들이 먼저 먹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중국이 대만을. 근데 대만에 지금 손을 못 써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대만의 선거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저들이 다 이제 친중 세력들이 다 장악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대만에서는 뭘 금했냐면 사전투표를 금지했고 그 다음에 투표함이 이동하는 걸 금했고 그 다음에 수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 누구나 촬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이 대만에서 지금 투표 올려줘 보실래요? 네. 대만에서는 저렇게 하나하나 불러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누구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모든 의식이 다 이제 거기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반도체 우리 잘 아는 TSMC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투자를 정부 쪽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세계의 이러한 그 반도체 업이 대만에서 크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국계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네. 정말 그 올려줘 보세요. 중국이 반도체 선진국가 아닙니까? 네. 근데 반도체 선진국가인데 정말 저걸 보면
야, 정말 우리 60년대 반장 선거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수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해보니까 그 속에 문제가 많이 있고 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아마 그 중국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독일도 수개표로 지금 다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 다 그렇게 다 돌아갔죠. 지금. 네네. 그러면 그 나라들이 다 선진국의 나라인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런 요소가 조금치라도 스며들지 못하게 지금 저것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 투표에 깊숙이 이북하고 같이 개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세력들이 중국에서 이미 우리 한국의 그 언론 지도층 이걸 다 장악했다고 좀 보여요. 뭘로?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허다못해 이 선거까지도 친중 세력이 장악했고 허다못해 국민의힘까지도. 그리고 저도 그 한동훈이에 대해서 책에 나온 걸 보니까 완전 친중 집안이더구만요. 이 집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대통령이 그 반국가 세력, 반체제에 대해서 연설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이 나는 오늘 딱 이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종북 세력도 종북 세력이지만 이 친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마약의 국가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하고의 문제를 빨리 이걸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번 연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냉정하게 여기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뭐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또 이 북한을 개전 초기부터 동원해서 폭력과 여론을 무리하게 여론을 몰고 가고 선전선동을 하는 국민적 혼란을 굉장히 가동을 해서 국론 분열을 시키고 있다. 그런 말인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잠깐만. 지금 여기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국민들이 귀를 닫고 있어서 그런지 못 알아들어. 이 호소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대. 지긋지긋하대. 그래도 와. 왜 그러죠? 이게 쇠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한 걸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국민이.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려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지금 보면 탄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그 대통령 대행인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내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란의 세력과 반란의 세력이 분명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자가 이재명이고, 예, 읽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부터 달러도 아마 1,500대 이상으로 뛸 거예요. 대한민국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되는 순간은 지금 내란 반란 세력이 이재명을 비롯한 박선원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야당이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시민 혁명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 주시죠. 왜? 잠깐만. 전혀 유례가 없던 네.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잠깐만, 그 앞으로 좀 가주세요. 그 감사원장 탄핵한 이유가 뭐죠?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던 것이 예. 제가 정확히 문재인의 그 모든 그 통계 조작한 거. 자, 홍동영 목사님이 늦게 대구에서 헐레벌떡 올라오셨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 차가 좀 밀려가 좀 늦었어. 안 그래 조금 더 일찍 도착했을 텐데. 원래 토요일 날 오시잖아요. 그래도 뭐 다른 전우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대구에 들어앉아 있기가 그래가지고 목이 좀 풀리길래 왔습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뭐하다. 그렇군요. 감사원장 왜 탄핵했죠? 그렇지 뭐 감사원장이 자기들이 하는 모든 사사건건을 감사하니까 그렇겠죠. 문재인 때에 뭐 통계 조작한 거, 집값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 감사원에서 그때 선관위도 감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거절했죠. 뭐 여러 가지 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통계나 그런 걸 감사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된 거죠. 저게.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행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 들려주시죠.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의미. 이것을 지금 이제 내가 여러 가지 했지만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숨은 의미라는 그 내용으로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띄워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숨은 의미 원고를 좀 봐주시죠. 이거 찾는 동안 제가 좀 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의미를 지금 하고 난 뒤에 지금 내란으로 몰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내란을 한번 찾아봤거든. 내란의 정의를. 그러니까 이게 내란의 정의가 뭐냐면 국가 내부에서 정부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벌어지는 무력 충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무력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이 전부 다 모순이고 논리가 모순되는 겁니다. 내란이 전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상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또 권력을 탈취합니까? 저 권력을 가지지 않는 쪽에서 체제를 뒤엎어 가지고 그래 자기들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내란이고 반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 의미가 맞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걸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도. 법적 정의를 보니까 특정 국가 내의 주권 관련 갈등으로 규정을 했고요. 정치적 목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목사님. 내란은 체제 전복, 정부 교체, 권력 분점을 목표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를 전복시키고 정부를 교체하고 권력 분점,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뺏기 위해서 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내란이나 밀란이나 다 밑에서 정부가 무엇을 잘못할 때 국가가 뭘 잘못할 때 일으키는 건데 이 내란이
말하자면 집권자가 내란을 일으키는 꼴이 됐어요, 지금요. 이게 이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듣고 그냥 머릿속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하면은 계속해서 입력되잖아요. 근데 내란의 숙에 윤석열, 내란 이걸로 계속 몰고 가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거는 프레임에 그냥 다 혼돈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란의 체제 전복을 하고 정부를 격퇴하고 대통령 권력을 지금 뺏기 위해서 국가의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내란은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사실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도 이들은 주말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끄잡아 이른다 공공하게 떠들었잖아요. 네. 아니 김민석도 언제까지 끄잡아 이르는다 하고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이 상태로 가면은 내전에 돌입할 것이다.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계엄령 선포되기 이전부터 이미 내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이들의 얘가 나라가 뒤엎어질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으면은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누려온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계엄령 선포의 근본 의미인데 어리석은 자유우파 국민들조차도 부안해동하고 더군다나 조정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의 언론이라고 말하는 그 세력들이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이 모든 일을 또 떠들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자유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언론이 하나 정도는 강력한 언론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우리 자유일보가 만일에 조선일보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대한민국은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하고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내란을 선동하고 나는 내란보다 넘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아주 대표급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 이동호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박선원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란 세력, 내란 세력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은 비상계엄의 숨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연설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넘겨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 첫째는 야당 독주, 폭고. 그래서 모든 예산안을 다 깎아버려서 대통령을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넘겨주시면 대통령 실제 비상계엄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종북 세력들이나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은데 그 비상계엄도 사실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비상계엄령이었거든요.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자,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대통령의 연설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 법적인 문제, 예산을 다 이렇게 깎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탄핵 22건, 지금도 10명째 탄핵하고 있는 중이라 거기 한번 연설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검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좀 보시면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지금 보니까 13명,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까지 하면 13번째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의 그 행정부를 이제 마비시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법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옆에 한번 좀 보시면 민주당에 탄핵 발의한 사람들을 쭉 나와 있잖아요. 저기에. 예. 저 어떻게 목사님 저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 장관 탄핵.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4명이나 예.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저렇게 지금 일도 해보기 전에 예, 예. 무조건 탄핵시키잖아요. 예. 내 편이 아니면 예. 내 편이 아니면 일도 해보기 전에 예. 이진숙이가 언제 들어가서 이 탄핵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게 어떤 법적 조항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근거를 대고 탄핵을 시키면 되는데 예. 다수결에 의해서 탄핵한다고 그게 탄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은 네. 헌재에다가 말이에요. 혹시는 뭐 가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재에다 넣어서 내가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럼 뭐 이것이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판결이 나야지. 예. 지금 뭐 언제입니까 저게? 예.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그래서 이제 업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마비시키는데 나는 평생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장관을 탄핵을 시킨다. 이런 건 배웠지만은 아니 어떻게 자기를 조사한 검사를 탄핵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사했다 이거. 자기를 이재명이 이재명이를 조사한 사람들을 다 검사를 탄핵을 해. 이재명이를 판결한 그 사람들을 또 판사를 판결을 해요. 이게 삼권 분립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내란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내란 세력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든지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거 했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서는 저런 짓을 해도 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들이 이제 뭐 재앙적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행정부만 억압하는 걸 만들어 놨지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집단들이 나는 이 국회의원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집단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홍 목사님 어떻게? 국회는 이미 벌써 예고된 거죠. 먼저 우리가 민주당이 공천할 때부터 진짜 오만 우리가 비호감 내지 참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 전력이 참 국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공천됐잖아요. 공천되고 또 그들이 또 대거 또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래 부정이 되는지 그는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 서버를 들여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만큼 의혹이 있다 하면 중앙선거를 저 집단은 많은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어떤 집단인데 저거는 저렇게 국민들이 부정선거 떠들어도 아이고 우리는 부정선거 안 했다. 그러면 부정선거 한 놈들이 그런 부정선거 했다 가겠어요? 객관적인 외부의 그 어떤 조사관이 들어가가지고 볼 때만이 그것이 납득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구성된 국회가 한 번도 제대로 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은 한 24만 표 차로 이재명이 떨어졌으니까 뭔가 모르게 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 자체를.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조기에 낙마시켜 가지고 조기에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집단이 바로 저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까 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체제 전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체제 전복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전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이것을 바꿔가지고 사회주의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80여 년간 내려오던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른 세상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단순하게 계속해서 정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판국인데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이 답답하고 참 국민의힘이 더 답답한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장 목사님,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나라, 이 나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나라하고 완전히 이것은 꿈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추구하는 나라는 완전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근거로 한 이것을 근거로 한 그런 나라를 이 윤석열 대통령은 꿈을 꿨고 그 정부에서. 근데 이재명이나 그 앞에 문재인이가 윤재인이가 얘기했다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고 꿈꾸는 이전에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은 옛날에 김일성이나 남노당이 추구했던 그 세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추구하는 이 두 세력이 해방 이후에 강력하게 이렇게 둘이 부딪혔던 것처럼 지금 그냥 강력하게 여기 지금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이재명이가 추구하는 그 나라를 따라갈 거냐, 근데 또 윤석열이가 추구하는 그 나라를 따라갈 거냐,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도 유엔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요, 대한민국은 쫄딱 망하는 거야. 세계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벌써 유엔 결의 북한의 어떤 경우도 막론하고 달러를 넘겨줄 수 없거든요. 거기에 유엔 결의 정면 위반이고, 이거는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미국 국내법도 위반입니다. 미국 국내법에도 저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겁니다, 국제적으로.